안녕하세요. 레서뿡입니다.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사회의 직업인으로 살아가죠. 그중에 월급 노동자, 회사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히 일본, 호주에서 일하는 삶은 어떨지, 외노자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도시토끼 도토상 모셨습니다. 도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토입니다. 저는 지금 경력은 전체 경력을 다 합치면은 한 1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IT 회사에서 리저널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이제 팀원들은 전부 다 호주 분들이시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만 하고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막 같이 일하고 싶다, 무슨 프로젝트 하고 싶다, 뭐 어떤 기업에 어떤 프로젝트 하고 싶다 이런 연락이 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리소스 나눠드리고 이제 숫자, 네, 넘버 체크하고 네, 그런 쓸데기 없는 일을 해외에서 열심히 외노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토님이 원래 일본에 계시다가 지금 호주로 넘어가셨잖아요. 네네. 네, 처음에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저는 실은 일본으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한국에서 저도 뭐 이력서 쓰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똑같이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모든 기업들이 저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인터넷으로 뭐 제출하고 끝으로 하기에는 제가 좀 성격이 안 맞아서 그 제 이력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회사들이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 있잖아요. 거기 음. 갔어요. 가서 이거 보여줘서 내가 이걸 냈는데 서류도 광탈을 했다.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HR 팀원한테. 그 당시에 좀 인기가 많았던 모 게임 회사 IT 이제 약간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이가 네. 좀 1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보시더니 학과가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사범대학교 선생님 아, 네, 중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을 네,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 학과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음. 이제 감이 왔죠. 그래서 사범대학을 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야, 여자는 선생님이 최고야. 이게 맞아요. 들어보신 적, 나 딱 졸업하니까 선생님 말고는 할 게 없다. 음. 이 말을,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그렇겠네. 이게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학과를 안 보는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테마로 저를 다시 세팅을 하고, 옆에 이제 그런 취업 박람회 보면 다른 해외 기업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랑 식사 하나씩 앉아서 물어봤어요. 너네 뭐 하는 회사냐? 나 솔직히 모르는데 그냥 궁금해서 왔다. 또 음. 대화하다 보니, 일본 회사들이 스펙을 안 본다네?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운이 좋게 이제 기회를 얻어서 파이널 패스가 되고, 네,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취업 박람회를 가면 제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마치고, 저는 일을 했던 경력도 5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 박람회에 제 이력서를 줬더니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MBA를 마친 사람은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거의 저랑 똑같은 얘기를 네. 들으셨네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냐? 그랬더니 MBA를 나온 사람은 그 컨설팅 펌 출신을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엔지니어 출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 박람회를 가서 기념품만 잔뜩 얻고 결국 취업은 알아서 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최근에 농담처럼 취업 박람회 간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고 퀴어 퍼레이드 간다고 퀴어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저는 취업 박람회 가서 취업되는 사람이 좀 신기했어요. 아무도 안 뽑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서류를 내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HR 부스에서 막 얘기를 해요. 진짜 너네 무슨 회사냐 이 얘기부터 하고 너 뭘로 돈 버는 회사냐.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음, 뭐 남인데 뭐 어때요? 어차피 날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혹시 우리 회식에 올래?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붙지 않은 다른 회사이긴 했는데, 그때 가서 한 10명 이렇게 이제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 뭐 일본에서 살다 온 친구 이렇게 해서 일본인 그 HR 팀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음, 왜 일본에 관심이 있어? 한국에서 뭐 했어? 이런 질문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랑 느낌이 달라요. 막 그쵸. 압박 면접이 어, 어. 아니고 그냥 요새 유행하는 뭐 커피챗? 저희는 갈비챗을 한 거죠. 예, 갈비를 먹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 나 혹시 HR이 다 이런 느낌이고 되게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다 쟁쟁한 분들이고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해볼까 해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찾기 시작하고 취업 박람회를 또 이제 특수 분야로 일본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음, 거기를 찾아가고 엔트리 시트라고 하는 이제 경력 지원서를 내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없이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일본 신기하다. 회사들 보면 처음에 그렇게 한국에서 사람을 뽑아 가겠다고 결심을 하기가 그분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아, 나의 그쵸. 매력 포인트를 어필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본 회사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HR 전략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전략을 짜신 분이 실은 제 지금 상사세요. 제 보스세요. 오, 네. 예, 물어봤죠. 왜 그때 외국 애들을 그렇게 각 나라에 가서 뽑으셨어요? 그랬는데, 근데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게 보통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을 뽑는다가 음. 일본 회사의 이제 약간 정통 채용 방식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더 부족하고, 아예 생판 일본을 모르는 애들을 뽑아서 그 회사 조직 안에 충격을 줘야겠다라는 뭐 경영 판단이 있었대요. 오, 그러니까 현명했네요. 네. 그쵸. 일본 집단을 가면 왜 공기를 읽어라라고 하면서 서로 아름아름 당연히 아는 척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해외 애들은 없으니까 뽑아보자. 어. 물론 엄청 많이 그만뒀어요. 저도 막 힘들었던 경험도 많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도 남았고 네, 재밌게 잘 힘들게 음. 외국에서 고생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아까 어. 질문 주셨던 네네. 이제 어필 포인트는 첫 번째는 별로 일본에 대해서 그런 큰 관심이 없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오타쿠 경력은 있죠. 일본이 오타쿠 경력 때문에 일본에 가고 싶어가 아니었어요. 왜 일본이야라는 질문에서 일본이 경제 규모가 나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보다 크고 일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과제가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는데 나도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우리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음. 가지고 있는 강점, 예를 들어서 행동이 빠른 거, 액션 빠른 거,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걸 좋게 평가해 주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본 기업에 없는 포인트를 내가 강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쵸. 다행히 됐던 것 같네요. 네네. 좀 운이 음. 좋았던 것 보면 될 일은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 일본 회사 특징이 보면 초봉이 굉장히 박하고 이제 그 상승폭이 같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완전 트루.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제 초봉을 깔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얼마였어요? 이제 월급 명세표 있잖아요. 18만 3,500엔 정도였습니다. 180만 원. 네. 당시에 그 정도?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때 그 제조 대기업에 첫 입사를 했는데, 첫 번째 월급을 받고 좀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나요. 이것밖에 안 음, 준다고? 이런 음.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아무래도 인센으로 좀, 이렇게 돈으로 싸대기 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인센이 아, 나와가지고, 그걸로 네. 메이크업을 했던 거지, 사실 연봉 자체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회사를 점프 하면서 연봉을 조금씩 올렸던 것 같은데, 도토님 같은 음, 경우에는 지금 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 뭔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폭이 있었나 봐요. 공무원 연봉표 같이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 호봉처럼. 안에서 음, 네네 완전 호봉제처럼 테이블이 딱 있어서 어느 직급에 어떤 평가를 받으면 이 금액이다가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거죠. 보너스가 따로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막 300, 400, 500 이렇게 터지진 않고 음, 월급의 두 배? 연으로 따지면 네 배겠죠? 네 배 1년에 두 번 정도. 나오니까. 음, 네. 제가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진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고. 네, 커리어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뭐 물론 도토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국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완전히 도메스틱형 사람인데 월급쟁인데 저희가 또 다른 점이 이제 국외냐 국내냐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계속 직업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고 도토님 같은 네네. 경우는 한 회사에서 계속 성장한 케이스라 이 부분도 좀 다르네요. 제 주변에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대부분 다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두신 분들 뭐 하세요? 랩서프님이랑 동일하게 같은 동일 분야에서 전 어, 이직해서 본인 몸값을 키우시는 분들이 90% 이상. 다들 좋은 곳, 유명한 음. 곳이십니다. 아, 근데 저는 뭔가 이전 커리어를 밟고 다음에 좋은 기회를 찾고 이런 건 없었고, 항상 거의 리셋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거의 뭐 처음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더스트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무모하기도 하고 약간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네네. 저한테는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같은 음, 회사를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지겹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버틸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버틴다라는 거는 싫은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꾹 참고 화를 눌러 참는 것 같은 이미지가 그쵸, 생각이 그쵸. 나는데요. 네. 저는 그러진 않아요. 늘 새로운 과제가 그러니까 주어졌어요.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설명이 어려운데 아무도 안 시킨 걸 제가 막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던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죠. 일본 그쵸. 회사니까 뭐 음, 관심도 없어요. 뭐 본인들 하는 일만 딱 하고 평가도 없고 코멘트도 없고 뭐 잘하네 못하네 이것도 없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음, 되게 이상하다. 저를 평가해 준 건 사내 사람들이 아니라 사외 이제 클라이언트들이었고 좋은 프로젝트가 막 들어오고 돈이 커지고 그 결과 사내에서 평가를 좋게 받고 이제 좋은 사이클을 돌리고 이랬던 것들 많이 말이 안 나오네. 굉장히 좋은 피드백 루프가 돌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 한 7년 차, 8년 차 되니까 회사 안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뒤에서 많이 백업을 해주셨어요. 제 하는 일은 뭔지 모르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 뭐지? 도토상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좀 지원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음. 만들어 주셨어요. 좀 오래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면 부럽습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그걸로 또 성과를 내고 했던 게 부럽네요. 네. 일본 회사는 5년 정도까지는 사원의 그 육성 기간이라고 해서 크리티컬한 업무 안 주고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실패할 만한 일 던져줘요. 5년이나요? 네, 실패하면서 배워라.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걸 실패해서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주변에서 서포트를 잘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그런 문화가 있어서 성공하면 좋고 성공 확률은 10% 미만이니까 나머지는 실패다. 어차피 실패 그냥 해. 막 이런 응원의 코멘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조금 신기한 게, 예, 뭐랄까, 전통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네. 기회를 주고 또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면은 약간 의외거든요. 그 일본 회사들의 문화인가요? 아니면 그 회사가 유난히 그런가요? 저희 회사가 약간 유난인 것도 있는데, 웬만해선 이 정도 서포트는 좀 이제 큰 기업으로 갈수록, 네, 리소스가 큰 기업으로 갈수록 회사 문화, 화이트 기업이라고 해서 문화를 좀 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회사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제가 기회를 많이 주는 거랑 답답하지 않다라는 건 동일하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무지무지하게 답답하고 무지무지하게 논리를 따지는데 그건 논리의 전개 방향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같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흉내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약간 재미를 붙었던 것 같아요. 혹시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본, 한국 스타일은요, 되게 연역적이에요. 이건 이런 거야. 왜냐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유가 약하죠. 음, 성대하고 멋있고 되게 막 폭죽 터뜨리듯이 와장창 다 얘기하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지금 너무 이건 맞는 말이라서. 업무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어투, 말 습관, 자신의 생각 방식, 논리 전개가 다 일치해요.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이유가 없어. 근데 이유는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일본은 반대라 완전 귀납적이에요.
관찰한 결과에 의해서 논리가 아주 세밀하게 전개가 돼야 돼요.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결과가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이 귀납적 논리 결과에 의한 결과를 말하면 된 거예요. 한국 입장이 음, 말이 안 되죠. 뭔 소리야? 우리 이거 하기로 했는데 너네 왜 딴소리해? 근데 음. 일본은 프로세스 밟아봤는데 결과가 이거였어. 그리고 끝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이다. 네, 그래서 연역적 논리와 귀납적 논리를 둘 다 이해하고 저는 이걸 통합하는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로직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서 내고 꽂듯이 꽂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을 그쵸.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라면 이런 방법을 즐겨 했는데 먼저 귀납법으로 풀어요, 문제를. 음, 쫙 풀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애를 한번 논리 점프를 해요. 사과는 빨갛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거기서 빨간 건 사과라고 하면 안 되고 맛있는 과일은 빨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어,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과는 빨갛다라는 거랑 맛있을 수 있는 과일은 빨갛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룹핑이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그 다음에 한국식 연역법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하더라고요. 가끔 써먹습니다.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하기 싫은 일을 받을 땐 없었어요. 아, 많죠. 어떻게 해요? 그냥 했어요. 생각 없이, 아무 그런 판단 없이. 이 새끼를 어떡하지? 막 음, 트위터에 욕하고 음. 짜증내고. 네, 트위터 구독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회생활 초반에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서 좀 많이 술을 마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싫은 그 사람이랑 그냥 친구를 하자라 생각하고 전화를 더 많이 하고 메일도 더 많이 하고 오면은 답장을 5분 만에 하고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저한테 전화로 욕을 할 정도로 일본인이 신경은 쓰지만 화는 내지 말자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과 귀에 필터를 달아서 네. 싫은 얘기를 다 빼고 그 콘텐츠만, 그러니까 내용만 빼서 음, 그것만 해서 리플라이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좀 많이 음. 넘기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거 너무 좋죠. 예, 근데 제가 사람이다 보니 조금씩 망가져 가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 네.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톡식한. 저는 술은 끊은 지가 지금 거의 3년이 돼가지고, 네, 술은 안 마시는데 대신 운동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 지금 정신과 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가 운동을 그만뒀으면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찢어지고, 뭐 발등 부러지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운동으로 좀 풀어봤는데 이것도 답이 아닌 거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은 없는 게 아닐까. 답 없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이 음. 되게 아메바가 되어야만 하는 게 좀 회사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타인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쵸? 내가 바꿔. 제가 모양을 좀 바꿔서 이 맞아요. 위기를 넘기고 아니면 환경을 바꾸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한 가지 꿀팁이라면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웃어요. 물론 되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긴 하는데 그냥 웃으면 좀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제가. 저도 좀 비슷한 전략이 저도 톤 음. 다운을 해요. 목소리를 낮춰요, 오히려. 이렇게 막 아,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로. 뭔지 알 것 같아. 네네. 음. 톤 다운을 해서 딱 내가 전달해야 되는 것만 전달하고 그 외의 그죠? 정보를 주지 않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호주로 발령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발령을 받고 주재원으로 와 있어요. 혹시 그 주재원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기간 따로 없는데 보통 4, 5년 정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주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겠네요. 네, 그냥 제 삶은 이미 13년 전부터 이주의 삶이었어요. 저도 그게 거부감이 전혀 없어서 음, 이미 그 수능을 마친 10대 후반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취업을 하면서 음, 다른 지역으로 가고 회사를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뭐 어디로 가라고 해도 전혀 뭐 그게 장애물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여우랑 살고 있으니까
음, 이제는 좀 정착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주를 한다고 하면 이 친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는 있는데 어느 음, 공간에 갖다 놔도 나는 딴 사람들보단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같은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도토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 사람 사는 데인데 그 나름의 방법이 있겠거니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배민 우버라도 하면은 그날 밥 먹을 건 먹을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괜찮다란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반드시 해왔었어요. 그런 삶을 쭉 네. 살아왔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뭐든 되겠지. 뭐 없으면 사면 되지. 돈 없으면 벌면 되지. 아직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표현을, 뭐랄까, 도토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1톤 트럭으로 떡볶이 장사를 해서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아도 남들보다 잘 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자신감 있죠. 네. 솔직히 저 사람보단 내가 잘할 거라는 걸 이미 내가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보는 눈도 있고, 센스도 있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음,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해봤으니까. 매운맛, 안 매운맛, 어, 사장님, 맛 어, 맛있겠다. 로제 떡볶이까지. 음. 그 지금 이제 호주로 이주를 해서 멤버들이 전부 호주 현지인일 텐데 뭔가 네. 일본이랑 여기랑 많이 달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부터 100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저의 역할은 거의 일본에서 날라오는 각종 클레임과 각종 북촉을 막아내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좀 매니저가 잘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그죠? 다 막아주고 거의 뭐라고 하죠? 그 콜센터 클레임 담당 이런 음, 느낌이에요. 이거 해, 저거 해, 숫자 집계해서 올려, 이거 숫자 모자라 어떻게 채울 거야? 뭐 각종 공격이 날라오면 이제 싹싹 피하다가 이제 그런 현지 직원분들한테는 다른 말을 하죠. 필터링한 다른 말을 하고 음. 조금만 요것만 더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헬프 너무너무 필요하다. 네가 나를 살렸다. 막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매니저 뭐 혹은 팀장 이렇게 상위의 롤을 하고 있을수록 중요한 게 리소스가 없으면 어디서 끌어와서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화살처럼 날아오는 미션들을 정리를 해서 다발로 묶어서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에 집중을 안 하는 케이스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쵸. 있는 그대로 투과를 시킨다든지 위에서부터는 리소스가 음. 부족한데 뭐 네가 조금 더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회사에서는. 네. 저희 회사는 그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연수라는 음, 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받게 되어 있는데, 매니지먼트 업무를 좀 분담시키면서 경험을 시키게 하기도 하고, 아예 음, 이제 집중 연수로 하면서 매니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연수도 많이 받았어요. 뭐 롤플레잉도 막 하고. 그때 위에서 날라오는 걸 그대로 투과해서 보내는 건 너의 역할에 그런 부가가치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어서, 그 지금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나 호주에서 커리어의 기회를 좀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라에서 일을 해본 경험에 따라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최근 일본도 중도 채용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에 비해서. 옛날에 정말 신졸 채용이라고 하는 신대졸 입사밖에 안 어, 받았을 때 거의 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가장 유의하는, 신경을 쓰는 지점이 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시작이 되는데, 능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가 얼마나 우리 회사랑 어울릴 수 있어를 봐요. 핏이 좋아야 되는구나. 일본 회사에서는 하모니라고 해요. 네, 핏도 있죠? 그렇죠? 네. 문화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가. 약간 그건 미국 스타일이랑도
미국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쵸? 자기네들 얼마나 잘 맞느냐. 근데 일본의 기업 문화는 특수적이라는 상태. 그리고 음, 한국은 일본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본능적인 거부감. 그것을 없애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생 때부터 뭐 일본 이제 학생들과 교류를 했다. 이게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음,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나는 일본의 시니어 세대, 예를 들어 40대에서 50대들과 음, 어떤 대화를 해봤다던가 같이 무슨 문제를 풀어봤다거나 뭔가를 해봤다라고 하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일본은 이제 역 피라미드형 구조잖아요. 그 그쵸. 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 음,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거, 그 기업의 하모니를 무시하지 않는 거, 존중하는 거. 전 그런 것도 하나의 글로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있는 문화에 내가 맞춰서 그 사람들이랑 잘 일을 하는 것이 글로벌 스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두리뭉실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나머지 조건은 정말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호주면요. 영어 진짜 잘하시면 너무 좋아요. 잘 와,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잘하면 좋은 건가요? 잘해야 돼요, 무조건. 그쵸? 왜냐 여기는 일본은 솔직히 일본어 좀 못해도 그래 네가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잘하면 돼라던가 영어를 잘하면 좀 커버를 쳐줄게라는 부분이 약간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너무 못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짤 없어요. 영어로 맞짱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치. 스페셜리스트를 많이 선호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실적을 냈고 왜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고 어떤 가치를 너희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를 더 얘기해야 돼요. 음. 미국적이죠. 저는 항상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조직이든 내가 섞임으로 인해서 그 조직은 이전 조직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문화는 이전과 완전히 똑같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섞임으로 해서 이 사람도 회사에 적응을 하지만 회사도 이 사람한테 좀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지는 느낌인가요?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만족스럽진 않죠.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 고민이 많고, 토토상 제가 왜 저러나, 음, 제가 음. 외국인이라 그러나, 일본인이었으면 잡아다 족치는데 외국인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호주 사무실도 보면 도토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조직은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토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인커리지하는 그런 느낌들은 없나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걸 회사가 해줘야 되지? 뭘 통해서 나한테 그걸 해주지? 뭐가 있으면 내가 인커리지 된다고 느끼지? 라고 질문을 바꿔 생각했을 땐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필요한 거는 나를 이렇게 봐줘 보다는 회사 자체가 종업원을 아껴주고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을 막 외쳐주고 매니저들은 사원을 정말 아끼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식적이어도 괜찮으니까 어필해주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했거든요.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빨리 우리 조직에 적응해서 너도 네 몫을 해야지라는 톤의 얘기를 하고 좀 아, 유연한 조직일수록 여기서 이제 너의 능력을 충분히 펼쳐봐라는 톤의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도토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력이 10년이 훌쩍 넘었고 이제 저도 만으로 20년이 돼서 좀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음, 정작 우리 본인들은 생각하기로 앞날을 잘 모르겠다, 깜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자리 잡아서 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스스로를 좀 믿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걸 해보고 지금 자리에서 뭔가 더 배우고 싶으면 그 자리에 좀 머물러서 더 배우고 스스로를 좀 믿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는 하질 않고 왠지 꼰대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약간 퍼블릭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전 개인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하거든요. 당신한테 이런 걸 원하고 있고, 당신이 1년 뒤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3년 뒤, 5년 뒤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한 그 결과가 딴 회사 가서도 완전 잘 통하게 급 만드는 게 내 일이거든? 어떻게 하면 음, 좋겠다고 물어봐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합니다.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주니어 분들, 음, 진짜 신입 사원 해가지고 제 옆자리에 딱 앉는 그런 분들을 몇 분이나 같이 승진시켜서 다른 조직으로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사람 바이 사람이더라고요. 디테일한 거 얘기를 해줘야 이게 내 얘기구나. 나한테 메시지가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소화를 해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접근 방식 부담스러워서 퍼블릭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신 분도 계셨어요. 퍼블릭한 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좀 약간 정치를 하고 네, 음. 딥하게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레서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뭐든 좋으니까 해봐라는 거. 포인트는 내 생각이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적으로 완성형으로 하나 보여주면은 거기가 이제 스타트점이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만들기까지는 좀 매정하게 굴어요. 말도 좀 세게 음. 하고, 올려봤고요. 그럼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올리겠다는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서러우니까 좀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는 거는 우는 거고 얘기를 하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은 전달하는 부분이라 완전히 분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분들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래, 이게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럽죠. 내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의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고. 일을 끊고, 생각을 끊고, 좀 쉬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경력이 좀 쌓여갈수록 더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일을, 어떻게 했었냐면 약간 과몰입 상태에서 하루는 24시간이야 이러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네네. 도토님 같은 경우에 요즘 캠핑을 좀 즐기고 있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좀 뭔가 끊어내는 효과가 있나요? 아, 엄청납니다. 제가 저만의 휴식 방법을 다양한 취미로 음,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매주 가는, 그러니까 날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떠나고 이제 거기서 자연과 맞닥뜨리는 캠핑이 저한테는 가장 좋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고양이도 하루는 집을 봐요. 물론 저는 음, 최소한 가장 그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집에 오는 스케줄이어가지고 막 고양이를 방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만의 시간 그리고 차 안에서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휴식을 찾아가기 전에 저의 삶은 정말로 레서님과 같이 24시간 일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하고 근데 그렇게 해놔야지 아침에 일이 빠르거든요. 그쵸. 그 리스팅을 하고 그 내가 그니까 오더를 정해놔야 1번부터 맞아 맞아. 12번까지를 멈추지 않고 해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다가도 그러니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언제였지? 저는 코로나가 좀 터닝 포인트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제가 원래 하던 업무 스타일, 24시간으로 풀로 돌리는 업무 스타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풀 미팅 24시간 돌려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모든 걸 한번 다 내려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내려놨는데, 굴러가. 뭐지?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더 내려놔야 되는 게 내 일이 아니었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휴식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하긴 했지만,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든 상태에 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레서님 어떠세요? 그쵸. 저도 좀 그런 게 일단 뭔가 좀 꼬여서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저도 이제 굉장히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덮어요. 일단 덮어놓고, 아, 화를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좀 뛰고 오거나 운동을 조금 하고 오거나 해서 한번 끊고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면 컨텐츠 본질이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왜 해야 되지라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데, 뭐로 이어지는데, 왜 해야 되는데라는 질문? 머리 감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머리 깔 때 생각하는 타입. 그 네, 한때 트위터 디시전 메이킹을 머리 감을 유행했죠. 때 하는. 아, 그렇구나. 네, 그때가 정신이 제일 맑더라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눈앞에 일단 보이는 게 없고 그죠? 들리는 소리는 물소리뿐이고 딱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더라고요. 효과적입니다. 그 도토님한테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회사에서는 커리어를 굉장히 잘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만드실 것 같은데 혹시 장래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의 장래 희망은 회사 CEO가 돼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데요? 뭐 인생 이판서판이야. CEO가 커밍했는데 어쩌려고 약간. 그쵸? 어, HR은 알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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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해요. 막 응, 누군가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타입이어서 응, 저도 좀 그래요. 너 레지야? 라고 물어보면 맞아 라고는 하겠지만 제가 가서 나는 성소수자이며 막 어쩌고 저쩌고는 안 하려고요. 그냥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CEO 되면 해보고 싶다. 재밌을 응. 것 같아요. 일견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 그때 맞아.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을 응,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 뭐랄까, 꿈은 뭐 조금씩 바뀌어 오긴 했었지만, 좀 균일하게 지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은 어떻게든 세상에 굉장한 임팩트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데 활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내 나이 50 몇 살에는 폭사할 거야. 폭탄 맞아 죽을 거야. 뭐 이런 목표를 어릴 때 세웠다면 지금은 좀 그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람이 돼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대신 내가 크게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다. 그거 되게 비슷해요. 저는 소셜 임팩트라는 키워드에 아주 꽂혀 있는 상태고요. 그쵸? 저도 좀 이거 그렇죠. 너무 커리어적인 얘기인데? 이거 너무 트위터의 저와 너무 다른 얘기긴 한데, 소셜 임팩트, 그리고 사회공헌. 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리소스를 썼을 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사가 저의 리소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쵸. 회사의 리소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진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정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네요. 네. 여기서 이제, 도토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도끼자루가, 썩도록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끊고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고, 심지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직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귀하게 여겨질 곳은 없는지, 내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람찬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짝짝짝.